지금 이재명 정권의 인사 상황은 가히 비리백화점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5개의 재판을 받는 와중에 국정 2인자인 총리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재산 증식, 채무거래 의혹도 모자라서 아빠 찬스로 얼룩져 있고, 국정원장 후보자는 20년 가까이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과 더불어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도 부동산, 세금 자료를 내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은 차명대출 의혹으로 임명 사흘 만에 낙마했고, 국정기획위원장과 국가안보실장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돼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정권의 자체가 인사참사 정권이라 밖에 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단순한 해명으로 덮을 사안이 아닙니다. 5년 전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이었던 재산이 그 사이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6억 1,600만 원, 교회 헌금 2억 원, 생활비 2억 3천만 원을 쓰고도 올해 신고된 재산이 오히려 1억 5천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만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계산입니다. 이른바 기타 소득이 있었다는데 의문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또한 같은 날 같은 형식의 차용증으로 11명에게서 1억 4천만 원을 빌렸고, 그 가운데 불법 후원자로 지목된 강모 씨도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도 강 씨와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이런데도 김 후보자는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 말 자체가 국민 상식과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자녀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아이디어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발의됐고, 그 아들이 대학생이 되어 만든 단체는 김 후보자 의원실 명의로 국회 세미나까지 열었습니다. 등록금만 연 9천만 원에 이르는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데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충당한 것인지 명쾌한 해명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김 후보자의 인식과 태도입니다.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검찰만 때리면 죄가 사라지는 겁니까? 이전 건에서는 검찰이 졸지에 범죄 공범이 되고 이 사법부는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에 김민석 후보자가 앞장선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설명하면 될 문제라 했습니다. 국민은 지금 알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은 청문회를 방패 삼아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시간 끌기 작전이고 국회는 들러리라는 것입니까? 더욱이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합니다. 경제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를 접견하고 차관을 대동해 재난상황실까지 방문했습니다. 국민 앞에 책임지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총리인 척하면서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총리 흉내가 아니라 총리다운 책임감과 품격을 원합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재산 형성은 불투명하고 자녀 특혜 의혹은 상식을 벗어났으며 법치를 대하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이제 남은 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이런 후보를 강행한다면 총리 인선 하나로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책임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더 늦기 전에 철회하십시오. 국무총리는 국민 앞에 가장 먼저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국민은 총리다운 총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외교 현안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8일 미국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의 마감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기를 바랬습니다만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아쉽게도 불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 25일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조속히 확정짓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란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란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와도 연관이 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여러 나라 정상들과 만나서 교류하면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확실하게 서 있다는 명백하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 문제는 우리 비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내용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김어준 씨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청와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에 대해서 월수금 아침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7시 회의를 하고 8시, 9시 비행기를 타고 다녀왔다는 둥,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갔다 왔다라고 하는 둥, 민주당 최고위원직을 수행하면서도 충분히 청와대를 졸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상식과는 전혀 동떨어진 해명입니다. 인터넷 포털 검색을 해봤습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최고위원을 역임했던 2010년 초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최고위원회 개최 일시가 모두 오전 9시 아니면 9시 30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침 7시에 회의를 했다는 얘기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기억의 오류라고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2010년 당시 출입국 기록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김민석 후보자가 출입국 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김민석 후보자가 청와대에 다녔다는 해명 자체를 거짓말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가 2건이나 있습니다. 이미 정치자금 수수로 2번이나 처벌받았다면 당연히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후보자는 검찰의 조작이라느니 표적 사정이라느니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성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스폰서 정치, 일명 스폰서라고 합니다. 스폰서 정치를 계속해온 흔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문제는 3무입니다. 첫째, 전과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다. 둘째,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없습니다. 셋째,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로지 정치검찰 탓만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도움만 바라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작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배우자에 대한 한간의 뜬소문을 운운하면서 엄청나게 비방을 가했던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와서는 아내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고 감성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우리 당 주진우 의원의 신상을 공격하는 모습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우선 주진우 의원의 재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주진우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위원입니다. 인사청문특위위원이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특위위원으로서 당연한 책무에 해당이 됩니다.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신뢰, 국민적인 신뢰 확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2017년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국민의당 원내수석으로서 이낙연 총리 인준에 강력히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 내내 독서를 퍼부었던 이현주 의원까지 국정 발목 잡기 운운하면서 김민석 후보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즉각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이렇게 도덕적 흠결이 많은 인물을 국무총리로 인준하도록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김민석 후보자는 더 이상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